부자의 에너지, 기운난다 라는 말의 힘을 아시나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행동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알면서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행동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 에너지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게 뻔해.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생각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나 감정, 의사나 기분 등의 총체를 일컫습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정신활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와 과거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전생의 경험, 나아가서 신에게 부여받은 것 등이 섞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가을 날씨처럼 변하기 쉽고 어지간해서는 스스로 억제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소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 현재의식입니다. 그런데 현재의식이 의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과거의 산더미 같은 경험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고요. 이를테면 과거에 일어난 denpo 대기근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에 시달리던 일이나 전쟁과 분쟁으로 서로를 죽인 일 등 몇 세대에 걸친 과거의 기억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때때로 현재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가끔 전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이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까지 근심하는 행동은 그저 사소하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 한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어머 무서워라 나도 스토커가 따라다니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일은 피해자 여성의 문제일 뿐 정작 걱정하는 사람의 실제 문제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식량을 안 판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모조리 굶어 죽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문제는 과식으로 인한 비만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일들이 떠오르면 그 일이 과연 실제로 내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걱정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다면 행동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고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으로 도전하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문제라는 문을 노크해서 열어야죠. 그러면 그 문 건너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몇 번이고 해봐야 합니다. 거대한 문제를 눈앞에 두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 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둔감할 뿐입니다. 당신처럼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령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노력해서 부족한 점을 거듭 개선해 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요령이 생길 테죠. 처음부터 나는 남 앞에서는 긴장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 뻔뻔해질 뿐 아니라 청중의 공감을 얻기도 힘듭니다. 반면 남 앞에 서면 긴장하는 사람이 한 발 한 발 내디뎌 노력한다면 먼 훗날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렇지 않아, 그럴 리 없어 라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 자신의 역할이며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행동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당신은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한 후 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남을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누군가를 핑계 삼아 행동하지 않을 정도의 행동력밖에 갖추지 못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동을 그만두다니 정말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닌가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합니다. 걱정해 주는 거죠. 물론 질투나 시샘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그 정도의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력 역시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내게는 아직 주변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정도의 행동력밖에 없구나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런 성격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다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행동하고 개선하고 개량하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을 상승 기류 삼아서 위로 올라가자 라며 더 열심히 행동하고 순풍이 불어오면 드디어 때가 되었군 하며 행동에 박차를 가하세요.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물이라면 흘러가는 길 앞에 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면 되죠. 움푹 팬 땅이 있다면 물을 채워서 호수로 만들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차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바다를 향해 오로지 전진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때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은 피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광물 같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물처럼 부드러우나 때로는 지형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지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호수가 되면서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력, 스태미나, 파워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도 에너지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에너지 넘치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도 시대의 상인과 농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쭉 몸을 움직여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열량을 매일 섭취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섭취량은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영주보다도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힘이 안 나는 이유는 오직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컨대 피곤해서 꼼짝할 수 없을 때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술 한잔 할래? 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기운이 납니다. 나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피곤해 라는 사람이라도 디즈니랜드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기력이나 스태미나는 영양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즐겁다, 즐거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었는데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 삼아 기운난다 혹은 힘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고요. 그러면 말에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텔레비전은 NHK의 채널을 맞추면 NHK의 전파를 수신합니다. 다양한 전파가 섞여 들어와도 보려는 채널과 같은 주파수를 미약하게라도 발신하기만 하면 그 채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진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신주쿠까지 가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냥 신코이와로 가주세요 라고 정정한다면 택시기사는 손님을 신코이와로 데리고 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괴로워 혹은 힘들어 라고 말했더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즐거워 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운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에 의식을 연결시킬 수 있고요.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막대한 정보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그 저장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거나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뒤죽박죽으로 꺼내버리는 것이죠.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라고 상상한 결과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달에 가보고 싶어라고 생각한 뒤 그 결과로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했더니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더하면 이 또한 형태로 드러나 두려워할 만한 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싫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등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야 합니다. 계속 참다 보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또다시 두려워할 만한 일이 형태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싫은 일이란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의 2배에 달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의 에너지가 평균보다 2배나 더 큰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크기는 누구의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남보다 2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가령 권총 탄알에서 화약을 빼면 불을 붙여도 푸슛하고 타버릴 뿐이죠. 화약을 펼쳐 불을 붙이면 타긴 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탄알에 단단히 넣고 압축해서 쏘면 코끼리의 숨통도 한 방에 끊을 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지죠.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런 이들은 꿈이나 목표의 실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는 돈을 누군가가 전부 다 쓸어 모은다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은행에 맡기겠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운용합니다. 그러니 돈은 없어지지 않고요.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 또 인쇄하게 되죠. 한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모으기란 정말 힘들어 쉽게 모으지 못하겠는걸?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신을 성장시킨다는 의미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의견을 가진 상대를 무의식 중에 바꾸려고 하죠.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지고 들면 괴로워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분쟁도 일어나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즐거운가입니다. 이슬람교도라면 기독교도 즐겁겠지만 이슬람교도도 즐거워요 라고 말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맞아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틀린 것이 되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저마다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모두 동등하게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는 가뭄이 이어져서 수면이 낮아지면 한 군데로 모입니다. 거기서 모두 몸을 맞대고 지내죠. 가뭄이 더 오래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못의 물이 아예 없어지겠죠. 그러면 모든 물고기들이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거품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반대로 연못의 물이 풍부하면 호수 밑바닥으로 깊숙이 잠수하는 물고기도 생기고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빈곤하면 큰딸은 엄마를 도와주고 큰아들은 일하러 나가며 동생들도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집안일을 돕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형제들이 협력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집안이 넉넉해지면 큰딸은 디자이너가 되고 큰아들은 역사 연구를 하는 등 각자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니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군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족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빈곤함 가운데 배우는 점도 있지만 풍요로워지는 편이 보다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숨은 시간. 무엇을 하든 목숨을 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내세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심정을 다음의 시로 표현해 봅시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원고를 쓰는 지금도 저는 목숨을 걸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모든 일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거죠. 온천욕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목숨을 겁니다. 목숨이란 곧 시간이고요. 따라서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라는 말은 그만큼의 내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반드시 1초씩 전진하고 있고요. 매사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어요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죠. 사람은 옆을 보면서도 전진하고 뒤를 보면서도 전진하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어디를 보든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나아간다면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는 목숨이 걸려 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자 각오입니다. 부자의 비밀편지. 인간관계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고픈 사람에게 저는 매일 아침 꼬박꼬박 읊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입니다. 당신도 신입니다. 우리 모두 신입니다. 이 말을 읊으면 신의 존재를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우리 안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신이죠. 게다가 이 말을 되뇌다 보면 나도 미숙한 신이지만 상대도 미숙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몹시 싫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은 미숙한 신이구나 라며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생각의 흐름 또한 바뀝니다. 세상이 나의 뜻대로 돌아갈 리 없으므로 자신의 운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문제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신입니다. 당신도 신입니다. 우리 모두 신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그러면 나도 미숙하지만 저 사람도 미숙한 신이구나.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있는 신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배움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불안에 빠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거나 계속 불안한 마음에 시달린다면 병이 들죠. 병이 들면 일할 수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 때는 이 불안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기분이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사실 불안은 잠재의식 속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버려 두면 사라지지만 얼마 안 있어 기억이 순환되면 다시 떠오르죠.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불안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불안한 기분이 올라올 때는 불안한 마음이 약해질 테니까요. 다음에 또 불안이 찾아들면 이 조마조마한 상태가 최고로 좋아. 이렇게 전전긍긍한 다음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더라 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만큼의 일을 100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100배 과장해서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한 기분이 들 때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기분이 다소 사그라듭니다. 물도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걱정도 끓어오르면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병들지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온도를 약간 낮추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약도 처방받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음식이 있는 식탁 위를 쳐다만 봐서는 영양을 섭취할 수 없으며 배도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우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말이에요. 사이토 히토리. 이대로도 좋아. 마음의 주문 1. 안녕하세요.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이 책의 부록으로 100번 읽는 마음의 주문이라는 글을 첨부하니 읽어보세요. 읽다가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군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 믿어도 좋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이야기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르니 이 점은 염두에 두고 읽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본문에서 지구는 행동의 별이라고 했으나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몇 차례 자기 자신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건 달아나 버리는 성격인 사람, 완고한 성격인 사람 등 모두의 성격은 가지각색이죠. 완고한 사람에게는 아마도 완고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고요.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요. 어디에서건 달아나는 사람의 버릇은 그러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 있었기에 생긴 게 아닐까요? 모든 나약한 사람에게는 강인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점이 나쁘군, 나쁘니까 고치자 라는 식이 되면 나쁜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점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우선은 이대로도 좋아, 애썼다, 잘 살아왔어 하고 훌륭히 노력해온 자신을 칭찬하고 긍정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도 좋아. 이 말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남에게도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나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나는 이대로도 좋아. 마음의 주문 2. 나는 분명 성공한다.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 일이 사업이든 취업이든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돈 이야기를 할 텐데 뭔가 다른 얘기를 기대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돈에 관한 예시가 알기 쉬우니까요. 예컨대 저금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좋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나는 1억을 반드시 모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10억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확신을 가졌다면 자문해 보세요. 저금 통장에 모인 1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어요? 라고요.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가령 1억을 모으기 위해 메밀국수 가게를 열기로 했다면 우선은 남의 밑에서 일을 배우러 가야겠죠. 1억을 10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층 만들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층이 아닌 기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즉 건물을 세우려면 우선은 땅에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말이죠. 메밀국수 가게 하나를 열 때라도 우선은 남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으려 하는 돈이 10억이고 이를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지하 깊숙이 까마득한 곳까지 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은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억을 모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당장 저금통을 사와서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저금하세요. 월급 중 10만 원씩이라도 저금하는 등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다 보면 점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즉,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일본 납세액 1위에 오른 이유는 불로소득 덕분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로소득을 얻는 방법 같은 건 궁리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 납세액 1위도 불로소득을 통해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납세액 1위에 올랐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모르며 그 방법밖에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방법은 재산을 그렇게 모은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분명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방법으로 행동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스파게티 가게든 뭐든 확실히 성공합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연습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거듭 개선해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도중에 산이 있어서 방해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삽을 가져와서 조금씩이라도 산을 파내세요. 전력을 다해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00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100번 읽으면 제 뜻을 분명 아실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